안녕하세요. 레드스타입니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좋았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1% 이상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국이 떨어졌던 이유는 어, 주말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특히 트럼프가 좀 약간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좀 타결이 좀 잘 안 되면서 관세도 예상 밖으로 좀 인상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좀 안 좋았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트럼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좀 빠진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엄청나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국도 1% 빠지는 거 정도는 지금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작은 박스권 안에서요. 한 요 정도. 잠시만요.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나쁜 놈이니, 중국은 내 손 안에 있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시장을 때리고요. 반대로 밑에 하단까지 내려오면, 시진핑은 내 친구니, 시진핑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시장을 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트럼프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관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다음 재선 그 일정이 내년 11월인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미국 주식이 지수가 막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막상 다음 그 재선 때 선거쯤 돼서는 시장이 좀 급락을 이렇게 쭉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트럼프는 미중 무역 협상을 볼모로 좀 시장을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게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주식시장 안에서만큼은 좀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5G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제가 좀 PPT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요 특히 코스닥 거래소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거고 솔직히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가지고 거래할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거래소 지수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10% 올라가지고 거래소 지수가 폭등하면 뭐합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아무튼 코스닥의 세 가지 축은 지금 현재로서는 요 5G 지금 가장 대장은 솔직히 5G입니다. 얘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대장이었던 애들이 반도체와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시장이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8월 초까지 급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먼저 박살이 났는데 지금은 솔직히 좀 잘 이게 체감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 거래소 업종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을 보죠. 거래소는 의미가 없으니까 코스닥 업종 지수를 보시면 아직도 여기에요. 여기 요날 기억나시나요? 8월 5일날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가 7.5%가 빠졌습니다. 지금 겨우 이거 하나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회복을 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지금 600을 깨는 건 솔직히 상상도 못 했는데 600을 그냥 미친 듯이 깨버려가지고 540까지 갔었죠. 540까지 갔다가 지금 630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반등을 했지만 올해 고점이었던 3월 770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꼭대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쳐들고 봐야지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에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신용잔고도 다 털렸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 반대 매매 때문에 미친듯이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1000종목씩 떨어지면서 급락했다면, 이제는 주인 없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신용도 다 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다 손절하고, 이제는 다 주인이 없어서 여기다가 깃발 꽂으면 이제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깃발 꽂으면 내 땅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새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혹은 저기 뭐 여의도에서 투자하는 뭐 세력들, 뷰티크 애들, 그냥 요, 요 땅에 가서, 요 종목에 가서 여기다가 딱 깃발 꽂으면 이제 내 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죠. 뭐 오늘 아이디스 뭐 상한가라든지 오픈베이스, 뭐 갑자기 머큐리, 이런 종목들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걔네들이 내 땅임을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업계 용어로는 빈집털이라고 합니다. 지금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걸 생각하시면, 특히 9월달, 10월달, 뭐 11월달, 뭐 하반기에는 큰 상승장이 나올 테니까요. 혼자 이렇게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뭐 저 레드스타와 함께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다시 그 아까 PPT로 돌아오면요. 지금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중심이 5G인데, 제가 뭐 5G는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코스닥이 그동안 못 올랐었던 이유는 5G는 계속 강세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반도체가 박살이 나고 바이오가 박살이 나고, 혹은 바이오가 박살이 났다가 최근 좋았죠. 최근 좋았을 때는 또 반도체가 또 박살이 나고, 5G는 지지부진하고, 뭐 계속 뭐 반도체가 좋을 때는 바이오가 박살이 나고, 뭐 둘이 같이 움직일 때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한쪽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에 산발이처럼 발이 3개인데, 이 3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요 산발이가 설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맨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오르는 척 했다가 떨어지고 오르는 척 했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5G는 그냥 미친듯이 올랐고요. 제가 뭐 5G는 계속 강조드렸죠. 특히 뭐 RFHIC라든지 뭐 KMW,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 계속 강조드렸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었잖아요. 악재 때문에 뭐 급락을 했었는데, 자, 에이스테크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좀 키워볼까요? 요날 그 악재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5G가 아니라 그 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한국 기업들의 수주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급락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5G 장비가 아니라 3G랑 4G입니다. 4G. 근데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 앞에 3G, 4G, 5G를 지워버리고 그냥 통신 장비 업체 수주 탈락. 솔직히 이제 3G, 4G는 솔직히 이제는 뭐 새로 기지국을 설치한다기보다는 유지 보수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탈락을 하더라도 요 5G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매도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를 부풀려서 이렇게 급락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뭐 위기일 수 있지만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이때 8,000원 정도에만 사셨어도 지금 뭐 9,500원이니까 뭐 거의 20%가량 수익이 나셨겠죠. 뭐 항상 이렇게 기사를 보실 때는 악재가 정말 이 회사한테 타격을 주는 악재인지, 아니면 뭐 공매도 세력들 그 주도로 이렇게 좀 허위, 과장, 뭐 과대해서 악재를 부풀리는 건지 꼭 생각을 하시고, 꼭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3,000% 빠졌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5G, 반도체, 바이오가 모두 강한 시장이라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저는 상당히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처럼 5G가 급등하는 날에는 5G를 따라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또 오늘 반도체도 같이 올랐죠. 뭐 KC텍이라든지 뭐 원익 QNC, 원익 IPS, 뭐 테스 이런 종목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걸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고 얘네가 갈 때 바이오가 좀 쉬었으면 제가 오전에 바이오가 좀 쉴 때 바이오 종목을 좀 사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내일은 오늘 오후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아미코젠이라든지 뭐 알테오젠이나 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아침에는 뭐 하락을 하거나 그러고 있다가 오후에 들어서는 좀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은 뭐 상대적으로 얘네가 좀 덜 올랐으니 바이오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제가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엔지캠 생명, 한올바이오, 뭐 텔콘 RF 제약 이런 걸 한번 사보시라 추천을 드렸고요. 유료방에서도 바이오 종목을 좀 저점에서 좀 잘 잡아서 좀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 제가 뭐 5G도 뭐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5G도 당연히 유료방에서 하나 제일 처음 추천을 드린 종목이 오늘 제가 뭐 퍼센트지를 말씀드리면 종목이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주도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유료방 가입 상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큰 기회입니다. 특히 뭐 오늘 연초부터 뭐 상반기까지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 업종 지수로 보시면 코스닥을 업종 지수로 보시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 지금 월봉으로 1년이 12개월이니까 120개월은 10년이잖아요. 120개월은 10년인데 이걸 좀 두껍게 해서 보면 자, 요 지금 요 두꺼운 선이 좀 더 두껍게 할까요? 요 두꺼운 선이 10년 평균선입니다. 예. 이거는 뭐 진짜 금융위기나 IMF 때나 좀 하락하는 선이에요. 좀 길게 보면 보시면 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는 뭐 IMF 때나 이렇게 하락하는 거고 2014년 뭐 금융위기나 뭐 그렉시트니 뭐 브렉시트니 막 이럴 때나 하락하는 자리입니다. 2016년 뭐 2014년 뭐 19년 정말 오랜만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서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에 뭐 한미약품이니 뭐 이렇게 바이오 급등하면서 또 상승을 했었고요. 2016년에도 요 근처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신라젠 뭐 셀트리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지수가 급등했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또 바이오 어떤 종목 하나가 또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나 바이오 뭐 5G 관련주들 주도하는 종목이 하나 급등을 하면서 그 섹터 자체를 끌고 올라가면서 좀 코스닥도 다시 연고점인 90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세밀하게 좀 일봉으로 보면 제가 이것도 오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 요 정도 박스권에 있었는데 오늘 뚫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깃발형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 있죠? 이렇게 수렴하는 차트는 위로 급등하거나 아래로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뭐 대외 여건 같은 경우 보거나 아니면 그동안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용 잔고가 좀 거의 뭐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거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 저항을 뚫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지금 주식을 그냥 마냥 관망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도 섹터 아닌 뭐 재미없는 혹은 아직도 뭐 일본 수혜주라든지 뭐 그래핀 관련주 뭐 비트코인 이런 테마주 뭐 탄소섬유 아직도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왕이면 앞으로 주도할 그런 섹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다음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방에서 좀 활발하게 좀 참여 좀 해주시고
오픈 이벤트 중입니다. 유료방 오픈 이벤트 중이니까 오픈 이벤트 가입 상담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거의 뭐 원 플러스 원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지금 가입을 하시고 뭐 추석 이후로 시작을 뭐 미리 잡아두셔도 되고요. 일단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